만져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주글주글 앉혀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물주지요 자꾸 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어쩔 수 없지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죽지요. 마음이 심란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짐이 날아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좋은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날씨가 더워졌어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체험이 많아갖고 단체로 지금 이제 체험 시기인가 봐요. 근데 저희는 어린 아이들보다 성인 체험이 많고, 최근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의 생활 개선에 그래서 단체로 수업이 오면 제가 아주 재밌게 1시간을 놀아드립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단체에서 체험 예약 같은 거 있으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고양시 끝방남에 5월 10일 날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어저께 응모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합해서 월요일 날 남파로의 시간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당첨되신 60분은 1인당 티켓 2매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는데 저한테 전화번호 나오고 하여튼 제가 연락 드릴 거예요. 당첨자분 명단 발표하면 저희한테 저희 핸드폰에다가 개인 전화번호만 주시면 제가 그걸 다시 고양시에 넘기고, 고양시에서 이 티켓을 발행하면 그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난팔아요 4월 14일 월요일 날 했던 난팔아요의 재배법 시간인데요. 이게 첫 번째가 폴리도타 치넨시스인데, 폴리도타 치넨시스 받으시면 이제 꽃은 충분히 감상하시고 꽃 지면 이제 분갈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잎이 끝이 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 잎이 많으니까 이런 탄 애들은 여기만 자르지 말고 몇 개 없어요. 나머지 다 깨끗해. 그러니까 안쪽까지 이렇게 저기 안쪽까지 이렇게 따주면, 그래서 이렇게 따주면 아주 깨끗하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 너 왜 안 따지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면 아주 깔끔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따서 분갈이 해주시는데, 이게 보면 얘네들이 워낙 착생성이 강해요. 그리고 건조에 강합니다. 아주 강해서 분갈이 할 때는 충분히 배수가 잘 되고 통기가 잘 되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수태로 심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이 폴리도타 치넨시스는 아주 재배가 쉬워요.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한 해발 300에서 2,500고지에 자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꽃은 늦은 봄, 그러니까 이때쯤에서 초여름쯤에 개하고, 최저 온도가 그래도 따뜻하게 키워야 돼요. 10도. 근데 최저 온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 온도보다 선선한, 여름엔 최대한 시원한 곳에, 통기가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둬야지 잎끝이 타고 점 박히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꽃이 이렇게 하수형이잖아요. 덩치가 커지면 꽃이 더 많이 달면 이렇게 쫙 달려서 행잉으로 키울 수도 좋고, 토분에 키웠다가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얹어놓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고, 분은 깊으면 안 돼요. 깊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ን드로비움 아트로비올라심이죠. 아트로비올라심 정말 좋은 꽃이죠. 꽃이 아주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받으시면 이게 플라스틱 투명분에 있고요. 요거 빼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태 작년에서 이상 없어요. 그래서 겉에 수태만 이렇게 걷어내고, 여기 있기 많이 오래된 거, 요것들만 좀 살짝만 걷어내고, 토분 사이즈는 여기보다 많이 커야 손가락 하나 정도, 요 정도. 분을 처음부터 크게 키우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착색 난초는. 간혹 농장에서 분갈이 하기 어려우니까, 일일이 전부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큰 게 심는 경우 있는데, 농장에서조차 큰 거를 추천하지 않지만, 농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심는데, 농장은 그래도 물 관리도 되고 환경도 좋고 통기도 잘 되니까 그런 거고, 가정에서는 무조건 분이 크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 크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분이 얘네들은 애초부터 착색 난초라서 자연 환경에 있을 때 나무나 이런 데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을 뿌리에서 1차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벌브에서 저장하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건조해도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이 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은 덴드로비움이긴 하지만 저온 처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위에서 꽃이 나오죠. 이런 애들은 저온 처리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햇빛은 좀 빛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센 빛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세야 반양지 또는 반그늘 정도, 카틀리아 정도, 약간 약해도 돼요. 근데 그 정도로 키우면 얼마든지 이쁘게 키워서 꽃을 보실 수 있고, 꽃은 받으신 다음에 꽃이 펴서 2, 3주 지났는데 향이 안 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향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아주 오래 가죠. 보통 2, 3달 정도 가니까 충분히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다음에 덴드로비움 썰게이텀도 마찬가지입니다. 썰게이텀은 정말 꽃이 화려하고 이쁘고 향도 좋은데, 이 단점이 꽃이 좀 짧죠. 그죠? 짧고, 저희는 잘 못 키웠어요. 진짜 못 키웠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많이 못 키웠어요. 얘네들은, 썰케이텀은 뭐 인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고지가 한 해발 500에서 1000고지에 자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500m 1000고지라 그래서 추위에 강하냐 그러진 않아요. 얘네들도 겨울철 따뜻하게 해야 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야 되고, 화분은 이렇게 돼 있으면 자꾸 쓰러지니까 뭐 토분 같은 걸로 가려주셔도 되는데, 얘도 분 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가 너무 그늘에 있으면 얘가 잎이 이렇게 막 자라. 그리고 자리를 좀 차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빛을 충분히 사방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키우면 훨씬 더 단단하게 잘 키울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꽃 피우는 거는 저온 처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피우니까, 이 옆구리에서 피니까 저온 처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죠. 노빌 타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노빌 타입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되게 납작하죠, 이게. 그래서 편속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은 저온 처리 필요 없이 때 되면 꽃이 핀다. 요때 되면 무조건 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덴드론 르네마르키스는 얘도 마찬가지. 이 분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키우셔도 돼요. 위에서 보면 수태가 오래돼갖고, 위에만 오래된 게 아니라 이 수태가 여기에서 보통 유충을 낳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바스라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위에만 살짝 걷어내고 그대로 그냥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고, 나는 슬립분이 안 맞는다 그러면 뽑아서 바로 요 사이즈, 이거보다 더 크면 안 돼요. 딱 이 사이즈 토분으로, 요거는 좀 작아도 돼요. 그 토분으로 그냥 옮겨서 뽑아서 껴서 키우시면 되고, 에피덴드론도 빛은 반양지 정도 되고, 추위는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겨울철에 많이 떨어져도 7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얘도 꽃이 저온 처리 안 해도 돼요. 그냥 때 되면 그냥 핍니다. 때 되면 피고, 그래서 특별히 키우시는데 어려운 점 없어요. 그리고 난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물을 말렸다 준다. 말리는 걸 거치지 않고, 습해 있는 상태에서 또 주고 또 주면 무조건 뿌리가 썩죠. 그래서 무조건 말렸다 준다. 이거는 필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트리라벨로 샤이닝 핑크는 이렇게 돼 있죠. 예, 당연히 꽃 지면, 아니 꽃 있는 상태에서 꽃 받으면 올해는 못 가요. 그리고 꽃이 받았는데 이쁘긴 한데 너무 이렇게 작지? 라고 하실 거예요. 세력이 약해서 그래요. 나중 되면 꽃 계속 커집니다. 이거보다 커지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꽃이죠. 이것도 그냥 뽑아서
토분으로 이렇게 토분이면 한 8cm 정도 토분이면 될 것 같아요. 높으면 안 돼요. 낮은 토분 너무 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나는 집에 토분이 낮은 게 없이 높다 그러신 분들은 아래쪽에다가 뭐 화분을 잘라서 플라스틱 화분을 잘라서 넣어서 통기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 부셔갖고 밑에 좀 깔아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럼 아니 옛날에 방송 보니까 스티로폴을 막 심어서 방송에서 되게 못됐다고 했는데 그 뭡니까? 아니에요. 그 방송이 잘못된 거예요. 스티로폴을 밑에 깔면 충분히 통기가 잘 되고 그래서 걔가 뭐 식재 역할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오로지 통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이 높을 때는 분을 나는 없어. 그렇다고 얘 때문에 분을 못 사겠어. 그러면 거기다 스티로폴을 반 정도 깔고 그 위에다가 스테로 심으시면 충분히 잘 자라고 이제 부작하실 분들은 이렇게 부작해도 어차피 늘어지기 때문에 아예 할 때 이렇게 부작하는 게 좋아요. 부작할 때 이렇게 하는데 얘가 잎이 보면 여기가 정면이죠, 그죠? 여기 뒷면이 보이죠? 그럼 부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작해야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잎이 여기가 정면이에요. 여기가 후면이에요. 그러면 부작할 때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여기 순이 이렇게 있으니까 부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안 그래요. 잎 타요. 이렇게 하시면 다 자랍니다. 알아서 다 빠져나와요. 여기 공간이 없어도.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얘네들 덴드로비움이긴 한데, 노빌 타입하고는 틀려서, 저온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15도, 12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꽃을 보실 수 있고, 또 나는 근데 베란다가 너무 추워서, 겨울철에 힘들다. 그런 분들은 겨울철에 말리면서 키우면 됩니다. 말리면서 키우면 5도, 7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물 주면 좀 위험하죠. 그리고 이런 덴드로비움을 키울 때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얘도 화분 크면 안 돼요.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바깥에서 비를 맞추고 키우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출 수 있으면 비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내놓으면 보통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피해서 놓으면 좋은데 만약에 직사광선에서 놓게 돼도 자라긴 자라요. 대신 처음에 잎이 좀 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완전 직사광선보다는 한 번 거쳐서 온 햇빛 정도로 해서 충분한 햇빛을 두고 선선하고 통기가 잘 되게 두어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키우면 훨씬 더 좋고 야외에서 키우든 실내에서 키우든 계속 키우다가 겨울철에 가을 그러니까 11월 12월 달까지도 그러니까 외기 온도가 7, 8도 떨어지기 이전까지는 바깥에 놓으시면은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자라고 실내에서 키울 때도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훨씬 더 통통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길게 쫙 늘어지면 난 언제 저렇게 키우나? 아니요. 누구나 다 쉽게 키울 수 있는데 다만 온실이나 아니면은 충분히 햇빛을 줄 수 있고 야외에서 놀 수 있는 단독주택 같은 데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하지만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조금 더디긴 하더라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맥케이 파리시 오노예요. 맥케이 파리시 오노는 아시겠지만 아필름하고 페르시아이하고 크러싱했기 때문에 약간 아너스모하고 크러싱한 네스터보다는 좀 덜 통통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많이 통통해지고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꽃대에 올라와서 갔잖아요. 이거 실내로 들어와 갖고 통기 안 되는 곳에 있으면 꽃 바르르 우르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베란다에 있는 분들은 베란다에 놓고 충분히 햇빛을 주고 통기가 잘 되게 놔둬야지 꽃을 필 때까지 볼 수 있고 집안에 만약에 있게 되면 공기가 탁하지 않게 하고 창가 가까이 두고 환기 잘 시켜야지만 꽃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화분은 이대로 내년까지 키우셔도 되고 부작해도 되고 이 사이즈 토분을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화분이 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수도는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끼 이런 거 있죠. 이뻐요. 비단이끼가 생기니까 이쁘긴 한데 이런 거는 걷어주시는 게 통기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만지면 뽀송뽀송하고 이쁘잖아요. 그럼 이거를 걷어요. 이렇게 걷어주면은 스테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데 쓰면 버리지 마시고 분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돌 사이에다 놔두고 키우면 되게 이쁘게 키울 수 있으니까 굳이 버리지 말고. 하지만 난초한테는 통기 안 좋다. 걷어서 분경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그 돌 같은 거 놔두고 그 사이에다 이렇게 살살살 넣으면 그거 스프레이 뿌려주면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프리물리움도 다 똑같아요. 덴드로비움 다 똑같습니다. 프리물리움 이번에 판매한 거, 향 받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향 너무 좋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사이즈가 괜찮은 것들이 다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샘플이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한 거고, 큰 것들 가서 그냥 토분으로 옮겨도 되고 얘도 부작해도 돼요. 근데 토분에다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하수형이 아니라 많이 커야 요 정도. 30에서 40cm 정도 선, 정말 길어져야 60cm 정도에서 단단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도 이쁘지만 이런 오키디아 토분 요거 정도면 2호 정도로 토분 2호나 3호 정도, 3호 너무 크다. 2호 정도로 심으셔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 이전에 설명한 덴드로비움과 똑같아요. 햇빛 충분히 좋아하고 저온 처리하는 게 좋지만 저온 처리도 12도, 13도도 충분하다. 그 밑으로 너무 안 떨궈져 있는데, 저온 처리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온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온도 떨어지면. 근데 보통 난초의 대부분이 가을 됐을 때 평균 온도를 24도, 25도 계속 유지해 주는 것보다, 카틀리아도 마찬가지고 온시가 됐던 어떤 난초든 밤낮 온도 편차가 7, 8도에서 10도 정도 낮으면 얘들이 아주 건강하게 커요. 튼튼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마리스 매직은 없네요. 샘플이 마리스 매직이 요 정도 사이즈일 거예요. 요만할 거예요. 그것도 모종 어떻게 키우는 게 좋냐고 여쭤보는데, 아주 어린 모종이든 중묘든 사실은 그런 애들은 햇빛이 센 거보다요, 반양지나 센 거보다 반 그늘이 유리하고요. 어떤 분은 LED에서 키우면 안 될까요? 그런데 LED에서 키워도 충분히 더 잘 큽니다. 어린 모종이나 이런 애들은 햇빛보다 우리 LED에서 컸을 때가 훨씬 더 잘 크니까 LED에서 키워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LED에서 계속 키우면 너무 약해지겠죠. 그래서 중묘 이전, 그러니까 한 묘가 어느 정도 돼야 돼? 한 10cm 정도? 벌브까지 해서 10cm, 12cm까지는 키워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벌브 형성돼서 10cm 미만까지는 LED로 키우든가 약간 반 그늘에서 키우는 게 잘 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좀 성체가 되면 그때 햇빛을 좀 더 많이 받게 하고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FX80은 오크라나 걔도 없어요. 얘도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받으시는 분은 그때 수태가 작년에 갔으니까 그 FX80은 수태를 그냥 다 가시고 새로 분갈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에 카틀리아 루데마니아 시룰리아는 어느 분이 가져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키우십시오. 그 정도 사실 분이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키우실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시는데 그냥 샀다, 초짜인데 덥숙 샀더니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직접 전화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품종, 지금 덴드로비움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갖고 새로운 덴드로비움 또 이벤트 다음 주에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시 궁금한 점이나 재배할 때, 저는 이제 재배법 설명할 때는 간략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던가 답답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다음번에 재배법 할 때 참고로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꽃박람회는 다시 말씀드리죠. 꽃박람회 티켓 발표는 월요일날 남 팔아요 시간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